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면접이라는 건 필기,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한다는 건 면접을 하는 시험인데 선생님들은 면접보다도 영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이게 와요. 막 이런 어떤 벽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의 개수는 막 한 800개, 900개, 많게는 이제 1000개까지 가요. 그럼 영어로 최소 1분의 지문을 800개, 900개를 외워서 말을 한다는 건 그걸 2달 안에 지금 하셔야 되죠. 선생님들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뭐 네이티브가 붙는 시험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영어를 못한다고 떨어지냐 그런 시험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가 실력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도 그래서 하나 이렇게 교재라고 해서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4년 정도, 4, 5년 정도 이제 왔고 세종학원에는 올해 조인을 했어요. 저는 제 직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는 아니에요. 가이드이고 아까 소개받았던 대로 그런 저희 같은 가이드들이 모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 협동조합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시간을 쪼개서 여기서 이제 그 면접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가르치는지는 아셔야 그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부원장님도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학원 생리는 잘 몰라요. 뭐 돈이 얼마냐 이런 거 잘 모르고 전 다만 선생님들 앞에 제가 뭐 강사로 쓴 거라기보단 선배로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 업계를 그러니까 자격증만 따는 거는 저는 좀 무의미하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들은 스펙용으로 이게 필요하실 수도 있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는데 이 자격증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너무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는데 내 영어 실력이 퇴색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시간과 돈이 꼭 현실에서 반영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들과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2달을 함께 하고 싶고 2달 이후에도 저와 또 협동조합이든 가이드로든 저희들과 또 함께 하시면은 그것도 한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올해는 1,800명 정도 시험을 보셨다고, 이제 영어만 그 정도 보셨대요. 근데 보통 400명에서 500명 정도 뽑거든요. 뭐 웬만큼 필기는 다 붙으실 거예요. 한국 분들은 필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면접에서 그 말은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거고, 왜냐면 이게 인원은 어쨌든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은 학원에 안 다니시는 혹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인 거지, 저희들이 뭐 100% 합격을 시켜드릴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보장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전적으로 학원을 선택하시는 건 선생님들의 몫이고, 저는 예전부터 뭐라 했냐면은 가까운 학원 다니셔라. 그리고 이거는 학원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필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면접은 본인이 어떤 영어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영어의 그거를 한번 깨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은 시강을 바로 하셨지만 제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시험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토익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이 영어를 구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얼마나 쉽게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그게 들을 때 되게 쉬운 말로 편안하게 들려야 돼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면접을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100% 한국 분들이시고요. 한국 분들 중에서 관광에 안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영어 쪽에 안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뭐 관광공사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아주 데일리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외국이랑 뭐 이렇게 컨택이 많은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멋있는 영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make, take, get 이것만 잘 써도 이 시험 붙을 수 있다. 근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이 안 쓰는 용어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이제 종면이 뭐니 하면은 효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효도를 표현할 때 보통 이제 나오는 단어가 filial piety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고 그걸 외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filial piety는 제가 딱 한 번 들어봤어요. 7년 동안은 아예 그러니까 영어 가이드 하면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 filial piety가 무슨 단어인지 아냐? 자기는 미국 애들도 영국 애들도 다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들어봤냐? 유튜브에서 우리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한 단어, filial piety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단어는 그냥 뭐냐? 그냥 respect to parents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실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영어의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을 이 해설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완전히 깨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너도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얘기하자. 이게 이 영어 면접 시험의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말함에 있어서 언어가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워서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막 이제 너무 외우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외운 것만 얘기를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게 분명히 단어가 저쯤에서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이거는 뭐랑 이 영어 공부 특히 면접 시험 뭐랑 연결이 많이 되냐 본인의 평소의 성격이랑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완벽주의잖아. 나는 그냥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거 성향에 가까우신 분들은 외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말을 못 하셔요. 예. 그리고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야 이거 700~800개를 어떻게 다 외우냐 난 못 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몇 문장 단어 몇 개만 딱 들고 와가지고 그 단어를 얘기하는데 붙는 분들을 보면 그 단어 몇 개를 얘기하는 분들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장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도 괜히 이제 어저께까지 기분이 좋으셨죠. 이제 오늘 막 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혹시라도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위키피디아로 막 자료들을 찾아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종묘 위키피디아 들어가가지고 막 유네스코 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긁어가지고 본인의 자료를 합시고 이거 만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도 실제 내가 면접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10%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10%는 뭐냐? 내가 종묘를 딱 공부했을 때, 와,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했던 그 딱 몇 단어. 그 단어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너무 2달 안에 이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가 좀 있는 그럴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때 경험상.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고, 영어를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그런 상태로 이 시험에 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이게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2달 안에 내가 800, 900개를 커버를 하려면 어쨌든 내가 부족한 여기서 완벽하게 영어 구사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두 분 계실 것도 같아서 하여튼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 시험을 보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달 동안 하는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평생 하셔야 되고 저 매일 아침마다 영어 공부 하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뭐 영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도 영어가 안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이렇게 네이티브가 되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만 더 토익이 아니다 이 시험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너와 내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어떻게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거냐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종이 받으셨죠? 원래 그
면접 이제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학원이랑 비교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런 얘기들은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 마이크 잡은 지 벌써 7년 이제 가이드 하면 한 버스에 40명이 저를 다 동시에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 자리는 되게 떨려요. 이렇게 설명의 자리는. 제가 손이 막 좀 부들부들 떨려도 좀 아직 이렇게 순진하구나, 애가. 순수하구나. 이게 아직 떼먹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제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 떨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뭐를 할까 하다가 경복궁하고 요새 이제 추세는 뭐냐? 자기의 의견을 묻는 문제가 약간 추세입니다. 자기의 의견과 상황 대처. 당신이 가이드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답이 없죠.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상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실제 제가 어떻게 했던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저만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를 뽑아왔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요새는 너무나 다들 잘하셔서 묻지도 않는 경복궁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이제 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렇게 두 문제를 뽑아왔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제 교재는 뭐 누구의 감수를 받은 것도 아니라서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랑 영어가 같이 있는데요. 한국어 문제가 10%,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한국어로 질문을 합니다. 영어 질문도요, 한국어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영어로 답하세요 라고 말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황마다 너무 달라요. 이렇게 면접관마다 이게 스타일이 달라서 영어로 묻는 분들이 있지만 영어가 또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나오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나오면 한국어로 대답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로 대답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어로 얘기해야 될 때 한국어로 묻거나 한국어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교재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개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어야 워낙 이제 우리는 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문제는 영어죠. 제가 여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 교재는 이게 그냥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쪼개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볼게요. 경복 Palace was the first and main royal palace. 그러니까 경복궁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법궁, 정궁 이런 거 개념은 이제 아실 거고, built by King Taejo,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in 1395, and the name 경복 translates palace greatly blessed by heaven in English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뭐냐? 이 얘기를 내가 말하려고 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 문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미는 이해가 다 되나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잘 짜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짜야 내가 이렇게 말하기가 편하잖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잡는 거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영어로 넣은 거고, 여기서 선생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은 이제 각자 제가 한 5초 드릴게요. 5초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핵심 1번 문장의 핵심 키워드 한번 뽑아보세요. 단어죠, 단어. 그럼 여기서 제가 보면은 first and main palace가 키워드입니다. 경복궁은 얘기하실 때 first and main이 들어가면 돼요. 1395년은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복 Palace was built in 1395, constructed by King Taejo.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it is main and the first palace among the 5 palaces in Seoul.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ain이랑 first라는 단어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는 본인의 문장으로 그걸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한 70%는 다 이걸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Hi, how are you? Did you have breakfast? 뭐 이런 것만 해봤지 여태까지. 영어 회화반 다니면서 이런 것만 해봤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단어를 자꾸 찾아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제가 봤을 때 그 병인 것 같아요. 병. 약간 병폐죠, 병폐. 예. 한국인들이 되게 멋있게 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영어를 어릴 때부터 자꾸 미국인처럼 얘기하는 게 마치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만날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안 만난다 보시면 돼요. 많이 안 만나요. 어디 나라 사람들 만나냐? 동남아시아 사람들 만납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가이드를 하실 때, 그럼 결국에 다 우리가 마더텅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장이 그런 화려한 문장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가이드 되고, 정말 내가 VIP들 만나는 걸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실 때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냐? 내가 어떻게 내 문장으로 얘기하지를 2달 동안 고민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 자기의 영어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palace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ractice of geomancy.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어렵죠. geomancy란 단어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단어일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or feng shui라고 다음에 나오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입니다. Having the mountain to the north and the river Han to the south.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한강이 남쪽에 있고 산이 북쪽에 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거는 배산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배산임수라고 하고, 그거는 풍수고, 그래서 그 경복 팰리스라는 건 풍수에 의해서 지어진 거구나. 이거를 딱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자기 문장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복 팰리스 was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feng shui. 풍수지리 in Korean. 풍수지리 means mountain located behind and the river to the front. Between river and mountain there is most energetic place. 이게 풍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풍수에 의해서 여기가 셀렉션이 됐구나. 이것만 딱 알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매번 말할 때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접 시험은 다 때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무리 위키피디아 이거 가서 자료 정리하는데 종묘 하나 만드는데 6시간 걸려요. 제 경험상.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자료를 하나 이 1분짜리 이거를 요약을 하는데 6시간. 왜냐하면 종묘를 들어가요. 종묘 검색을 해. 그러면은 왠지 유교도 검색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유교를 또 타고 따라 들어가요. 유교 검색해.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이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 3시간이 지나가 있죠. 이렇게 서칭만 하다가 네 문장으로 또 이거 옮기는데 또 한 3시간 또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험이라 딱 1분 정도로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정도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Plays the role of the center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living quarters of the royal family in the dynasty.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은 결국에 정치를 하는 공간이면서 사는 공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궁궐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또 똑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unfortunately was burned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하죠. 임진왜란 때 불이 타죠. Left in ruins, 다 아실 거예요. 대원군이 다시 지었다. Prince Wisung 대원군 rebuilt in 1867. Many of the buildings at the palace were demolished. 이런 단어, 어려운 단어죠. 잘 안 써보신 단어죠. demolished 이런 거 그냥 다 destroyed예요. 다 그냥 torn down.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하죠. torn down, destroy, gone, removed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다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지. 모르는 단어를 외우면 좋죠.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 the government launched the restoration work and it has been, 이게 뭐냐면 부서졌다, 지어졌다, 부서졌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4번 문장을 하나 본인 걸로 잘 만들어 놓으시면 창덕궁에도 이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창경궁에도 갖다 쓰시면 되고요. 종묘에도 갖다 쓰시면 되고요. 불국사에도 갖다 쓰시면 되고요.
아무데나 임진왜란때 불탔는데 갖다 쓰시면 돼요. 뭐만 바꿔서 쓰시면 되냐? 주어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조금 내용을 편안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거 정도지, 이런 거를 본인의 문장으로 만드는 건 선생님이 다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보면요. Palace is comprised of several palace buildings, most notably 근정정, throne hall, 경회루, royal banquet hall, 향원정, beautiful lakeside, pavil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notabl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아주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외지는 아주 뭐 가장 그 뭐 mainly죠, mainly. 그냥 우리가 쓰는 mainly라는 단어로 이런 단어들은 다 대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걸 일부러 notably를 외우셔 또 아무리 내가 잘 외워서 잘 말해도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면접 시험은 의미가 없다. 노의미. 아셨죠?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단어로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 동사 선택하실 때 동사를 어려운 것 좀 제발 선택하지 마세요.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걸 공부하는 저도. 근데 어떻게 그날 와가지고 면접만, 이 평가만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경복궁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얘기 하시면 돼요. 뭐 근정전 있고 광화문 있고 뭐 아무거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물, 광화문, the main gate, 그 다음에 근정전, the main hall,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아시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5번도요. 또 이거 패턴을 만들면 되죠. 패턴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창덕궁 또 갖다 쓰시고, 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에 근정전 있으면 거기 인정전이 있을 것이고, 다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각기 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외우면 된다는 거. 그 다음 6번 보시면 It is most visited palace among 5 palaces in Seoul and royal changing guard ceremony. 이거 아시죠? 수문장 교대식 i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palace tour that taken place 10 뭐 이런 수사적인 표현 다 됐고요. It opens at night sightseeing destination in spring and autumn season for tourists. 이거는 저기 아시죠? 야간 개장 뭐 이런 거. Thanks to 한류 effect, 한류 때문에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tourists enjoy wearing 한복. 한복 입고 엄청 사진 찍잖아요. 아시죠? 제가 항상 마지막 문장에는 뭘 넣냐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광을 항상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관광 관련 시험이지 역사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 관광 트렌드를 놓치고 가실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키워드만 볼게요. 자, 메인 팰리스고 퍼스트 팰리스고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어. 1395년이야. 근데 팰리스라는 곳은 리빙 플레이스면서 폴리티컬 센터기도 해. 그리고 특히 서울의 궁궐은 다 풍수에 의해서 셀렉션이 됐어. 그렇죠? 이 정도 흐름이다. 흐름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정각들이 있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런 게 유행이야. 이게 머릿속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도 뭐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도 맨날 다르니까. 뭐 경복 Palace, which is the first and the main palace among the 5 palaces in Seoul, constructed in 1395 by King Taejo 이성계. And it has been selected this area because of the feng shui, 풍수지리 in Korean. 풍수지리 means the mountain at the back, river to the front. So between the mountain and river, most energetic places. And the palace is the living quarter for the royal family as well as the political center for the government. Unfortunately, this building was burned dow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1592 and rebuilt many times by Hungsun Daewongun. And currently, Gyeongbok Palace also restored, has been restored still now. And the Royal Guard changing ceremony is the main performance at the Gwanghwamun area that many tourists love to see and enjoy. And many foreigners now are enjoying wearing the hanbok in the palace and taking a picture a lot because they watch the Korean drama thanks to Hallyu effect.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So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Gyeongbok Palace the most visiting the places for the foreign tourists who visit Korea the first time. Thank you.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이제 말을 하는 게 가장 이 면접 시험 중요하다는 거죠. 얼굴 빨개졌나요, 제가? 저도 뭐 하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하이, 오케이? 막 이런 영어만 하고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저도 영어를 좀 써놨더니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이 창덕궁은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되냐? 창덕궁은 네이처 프렌들리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다가 네이처 프렌들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유네스코 레지스터 됐다. 요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후원 있다, 후원 있다.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저도 긴장하니까는 건물 정각 다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포맷이 없어요. 그냥 내가 1분이라는, 제가 1분이라는 건 제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분에서 1분 20초가 가장 듣기가 좋은, 내가 집중해서 듣기가 좋은 시간대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 바로 너무 길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본인도. 그런데 내가 워낙 공부한 게 많다 보니까 이미.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히려 내용을 추가하는 연습보다 내용을 많이 빼는 연습을 2달 동안 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분에서 1분 10초? 이 정도만 얘기를 하자. 예, 이 정도 속도로. 너무 빨리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러면서 1분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도만 잘 조절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상황 대처 문제의 핵심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아파요. 이게 상처가 났어. 예를 들면 손님이 상처가 났어. 이런 거는 내가 데이밴드 사다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 맹장이 터졌다. 막말로. 그래가지고 아예 투어를 못할 정도로 상황인지 이런 상황 판단을 해보시고 딱 보면은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손님이 지각했어요. 10분 늦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행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손님이 10분 동안 안 나오는데 이 손님 자를까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야, 늦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를 마무리를 잘 져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여행사로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119를 부르시든지 경찰서를 가시든지 거기 상황에 맞는